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사문. 자, 지금 이 강의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제목을 파이널 핵심 체크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갔을 때 요거 들고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또는 시험이 하루 이틀 전일 때도 뭔가 좀 불안하고 할 때 요거를 보면서 여기에 쓰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면 또 놓친 게 있다면은 바로 찾아보고요. 또 그러면서 또 클리어하고요. 그래서 뭔가 좀 불안감을 또 좀 해소시킬 수도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뽑을 수 있는 거 쫙 뽑아봤고요. 뽑아보니까 90개네요. 자, 뭐 어떤 건 발췌독으로, 어떤 것은 그냥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혼자 읽어보세요. 이거보다는 그래도 권한상 교수의 이 목소리와 함께 이 보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을 할 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준비! 달려! 자, 1번 사회학적 상상력 기출에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찰스 라이트 밀스, 그렇죠? 자, 이걸 기든스가 좀 더 세분화했고요. 자, 사회학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 또는 비교사회적 상상력, 비판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은 시간이고요. 인류학적 상상력은 뭐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렇죠? 자, 콩트입니다. 사회학의 창시자고 처음에는 제목을 사회물리학이라고 했어요. 물리학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법칙들이 나오니까 야, 우리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지. 이름을 사회물리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따라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를 띠부리고 그냥 사회학, 소셜라지라고 하는 사회학이라는 걸 창시한 사람입니다. 사회정학과 동학, 정학은 안정, 균형이고요. 동학은 변동이죠. 자, 정신적 진보의 3단계 법칙, 신학적 또는 공학적, 그리고 형이상학적 또는 추상적, 과학적 또는 실증적. 그래서 자기는 지금 실증적 연구를 해 보이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말에서 거쳤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실제로 연구한 사람은 듀르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인류교를 창시를 해서, 그렇죠? 인류교를 창시를 해서 자기는 그런 성직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만할게요. 이제 우리 시간 관계상. 자, 사랑을 원리로 질서를 기초로 진보를 목표로 여기에 질서와 진보라고 하는 것이 브라질의 국기에 질서와 진보라고 하는 것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3번에 허버트 스펜서입니다. 콩트 유기체론과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윈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했다가 아니라 다윈과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고 합니다. 멜더스, 그 인군으로 유명한 멜더스의 견해에 동조하죠. 그렇죠? 인구는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한다. 그래서 뭐 병 걸려 죽는 사람들 내버려 둬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거와 견해를 동조합니다. 적자 생존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정부와 자유방임주의 시장 경제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중요한 게 사회 명목론입니다. 유기체 진화 강조하니까 꼭 실제론처럼 읽히잖아요. 실제론 같잖아요. 아닙니다. 명목론입니다. 그러니까 허버트 스펜서 스스로가 모순이죠. 유기체 진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객관적인 사회로서의 그 소셜 바디, 사회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뭐냐 싶죠. 자, 그래서 그래도 뭐 모순이 있고 없고 간에 그래도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나 듀르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명목론도 개인주의적 시각입니다. 생물학적인 유추, 사회규제의 형태, 즉 그 엄격성과 범위에 따라서 사회형 유형을 분류했는데 군사형 사회와 공업형 사회. 근데 이거는 진화적인 게 아니고 순환적인 거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뭐 전쟁, 갈등 관계다 그러면은 그 사회도 군사형 사회가 될 거고요. 평화롭다, 잘 지낸다 그러면은요, 뭐 산업형 사회, 공업형 사회가 됩니다. 마르크스, 유물론적 역사에서 유적 존재로서, 그렇죠? 유적 존재로서 인간들은 자발적인 노동, 땀 흘려서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결과물을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소외를 가져왔다. 계급투쟁의 역사와 토대 상부구조 이론, 자본주의 비판과 공산주의 전망입니다. 듀르켐, 자, 에밀 듀르켐, 소셜 팩트, 사회적 사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사실을 사회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주의, 바로 사회학주의, 그리고 아노미, 급격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아노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데 도덕적 개인주의. 그리고 사회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할 때는 두 가지로 원인 분석과 기능 분석으로 구분을 해야 한다. 자, 사회 분업과 기계적인 연대, 유기적인 연대. 그러니까 사회 분업에 따라서는 사실은 유기적인 연대와 관련이 되는 것이지요. 자, 분업이 덜 발달했을 때는 그렇죠, 기계적인 연대였습니다. 뭐 같은 종교라든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그냥 그 동네 지역 사회에서 함께 기계적인 연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분업하면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거기에 맞는 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기적 연대다 하는 겁니다. 사회통합을 강조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통합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살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직업집단, 중간집단이라고도 했고요.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직업집단이 중요하다. 왜? 국가하고 개인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집단, 직업집단, 오늘날의 뭐 이익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6번 배버입니다. 자, 문화과학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합리화 또는 탈주술화라고 합니다. 아이디얼 타입 이념형이지요. 뭐 관료제를 이념형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해사회학, 배버의 사회학을 이해사회학이라고 합니다. 연구에는 옛날에 실증적, 꽁트는 실증적, 꽁트와 뒤늦게면 실증적 연구, 배버는 해석적 연구라고 이제 표현을 옛날에 수능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양적 연구, 질적 연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치 자유와 가치 관련, 어떤 부분은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또 가치가 개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역사 유물론을 비판합니다. 정말 열심히 비판했습니다. 누구예요? 마르크스를 비판했죠. 마르크스는 경제 결정론, 물질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유물론입니다.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거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고요. 정말 대단한 책이죠. 합리화의 역설입니다. 부분이 합리적인데 전체적으로 봤더니 오히려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현상이 나타나더라. 합리화의 역설입니다. 자, 7번 파슨스. 자, 미국의 구조 기능주의가 되고요. 체계 이론 또는 합의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거를 둘로 나누면 사회 행위 이론과 사회 체계 이론을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유형 변수입니다. 이거는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그 이전 사회에서는 감정성이 강조되었는데 유형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 사회하고 그 이후의 사회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자, 요거 5가지 기억하고요. AGIL. 자, AGIL 역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A 적응의 기능, G 목적 달성의 기능, I 통합의 기능, 그리고 L이 잠재적 유형 유지와 긴장 관리 기능, AGIL 기억해야 합니다. 자, 8번 머튼입니다. 중범위 이론이죠. 자, 거대 이론, 기능 노, 갈등 노, 이런 것은 너무 거대 이론이다. 너무 거대 이론이다. 너무 많은 사회, 이게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탈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일탈 저지르는 거 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일탈 저지르는 거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탈 저지르는 거 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좁은 범위에서의 이론이 필요하다 하면서 중범위 이론을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본인이 일탈 이론을 통해서 그것을 보입니다. 저소득층의 일탈 이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와 수단의 괴리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기능과 역기능입니다. 자, 기능과 역기능, 잠재적 기능과 명시적 기능. 명시적 기능은 현재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 관료제를 분석한 것은 배버만이 아니라 머튼도 관료제 열심히 분석했어요. 자, 다음에 9번입니다. 루이스 코저의 기능적 갈등 이론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냥 권한상 교수 혼자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갈등이 도움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갈등론자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갈등이 사회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기능적 갈등 이론, 루이스 코저 기능적 갈등 이론. 자, 호만스의 교환 이론입니다. 보상과 비용의 교환. 기본 명제, 호만스의 기본 명제 6가지. 성공 명제, 자극 명제, 가치 명제, 박탈 포만 명제, 공격 승인 명제. 자, 호만스의 기본 명제도 하나하나 물어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설마 내겠느냐. 근데 기본 명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호만스의 교환 이론이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츠의 현상학적 사회학 출제 가능성이 낮습니다만은 어쨌든 현대 사회의 어떤 그 사회학의 흐름에서 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축적된 상식적 지식 전형화와 처방 1차적 구성물, 이념형 또는 2차적 구성물. 아하, 슈츠의 현상학적 사회학이구나. 출제가 해서 낮습니다. 모르겠으면 넘어가세요. 가핑클입니다. 가핑클의 민속방법론이죠. 민속방법론. 자, 여백원리 위반 실험입니다. 여백원리 위반 실험. 자, 위반 실험 교란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하던 말 아닌 것, 평소에 하던 행동 아닌 것들을 해봤더니, 당황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가 그렇죠? 그동안 쭉 해오던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는 게 맞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여백원리 위반 실험. 고프만의 연극모형론. 자, 연극학적 접근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인상관리, 역할거리, 역할소원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에서는 교환, 협동, 경쟁, 갈등인데요. 뭐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이거 뭐 출제되면은 뭐 쉽죠. 근데 뭐 우리만 쉬웠나요? 다른 사람도 쉬우니까 별 도움 안 되겠네요.
15번입니다. 자, 조지 허버트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 역할 취득을 통한 자아 발달의 몇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기출이고요. 단순한 흉내가 아니고 이제 물론 단순한 흉내, 모방 요게 이제 뭐 굳이 말을 한다면 뭐 첫 번째다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역할을 취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첫 번째를 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화된 타자는 하는 게 아니죠. 배우는 겁니다. 아, 그렇겠구나 하는 겁니다. 중요한 타자는 그 다음이 아니고요. 중요한 타자는 초기에 역할, 뭐 어떤 역할 흉내 내고 모방할 때 보통 중요한 타자들을 모방을 하잖아요. 엄마라든지. 그렇죠? 자, 알투세르. 자, 루이 알투세르의 지배 이데올로기. 자,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있습니다. 군대 경찰은 억압적인 국가기구라고 한다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언론이라든지 뭐 교육제도, 뭐 대중매체, 종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회화 과정을 지배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지명하여 효과적으로 주체로 만드는 과정이다. 종속적 주체성입니다. 불러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니까 이런 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게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종속적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자, 에리 프롬의 사회적 성격 이론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내용에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독재자에게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만든 용어가 바로 개인적 성격이 아니라 사회적 성격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리즈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또 이용을 합니다. 이 사회적 성격. 근데 내용이 다르죠. 자, 리즈먼의 사회적 성격 이론은 그 유명한 고독한 군중이라는 거고, 인구 증가 곡선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 단계, 과도적 성장 단계, 초기 인구 감소 단계. 그래서 각각 전통 지향적 인간, 내부 지향적 인간, 타인 지향적 인간과 짝짓기가 돼요. 3대 3으로. 자, 19번 갑니다. 사회 집단의 의미는, 이거는 뭐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회과 교육론 문제에서 요거 이제 개념 정의 할 때 사회 집단의 개념 정의를 그 써라. 둘 이상의 사람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소속감을 갖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관행이나 규범, 규칙, 문화 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니스의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체와 결사체, 쿨리는 친밀성에 따라서 원초 집단과 2차 집단, 원초 집단은 1차 집단이라고도 하지요. 썸너, 윌리엄 그레이엄 썸너의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 내 집단 이려면 반드시 소속 집단이어야 하고 외 집단 이려면 반드시 비소속 집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속 집단인데 외 집단일 수 없는 거고요. 비소속 집단인데 내 집단일 수 없는 겁니다. 요거 제가 말이 빠르지만 여러분 다 되죠? 자, 그다음에 로버트 머튼. 우리 임용 사회문화 먹여 살리는 사람이 머튼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킹 머튼이잖아요. 킹이잖아요. 킹. 백성을 먹여 살립니다. 자, 킹 머튼이고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중거 집단. 그죠? 표준 중거 집단, 비교 중거 집단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도 뭐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옛날 기출에 나왔었는데요. 뭐 오늘날에 출제되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당연히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 내의 같은 공식 조직 내의 구성원들끼리 만든 자발적 결사체. 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자, 아미타의 에치오니의 조직의 통제와 구성원의 수능에 따라서 조직 유형을 구분을 했는데 세수로 자발적 조직,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기출이고요. 기출 아닌데 권한상 교수가 들이대는 게 바로 블라우와 스콧입니다. 자, 블라우와 스콧의 수혜자에 따른 조직 유형, 호혜적 결사, 사업 조직, 서비스 조직, 공익 조직. 요거 제 실전 모의고사에도 이거 있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에치오니가 나왔으니까 에치오니 옆에 있는 요 블라우와 스콧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블라우의 제자가 이제 스콧입니다. 자, 베버의 관료제의 이념형적 특정, 그렇죠? 이념형적 특성입니다. 이념형, 아이디얼 타입, 이념형 기출이죠. 자, 업무의 분화, 위계 서열 체제, 성문화된 규칙과 절차, 인간관계가 탈인격적이다.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연공 서열에 따라 승진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요. 목표 수단의 전치 현상 나타납니다. 자, 수단은 목표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단이 목표가 되는 것. 병원을 예를 많이 들죠.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환자를 겁주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 과잉 치료를 하고요. 그죠? 환자를 꼬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례주의와 형식주의 발생. 의례주의는 바로 그 레드 테이프죠.
본문 용례라고 하는 의례주의입니다. 자, 레드테이프. 형식주의, 그냥 형식, 매뉴얼에 없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는 것만 형식과 절차에 따라라 하는 거고요. 관료제적 퍼스널리티,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게 관료제적 퍼스널리티입니다. 사고 안 날 거, 사고 나는 거 그런 것들만 피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래서 뭐 요즘 경찰이 그 말 나옵니다. 잠깐. 경찰이 공무원이다. 물론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찰 되려고 했다면은 막 신체도 단련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냥 일반 공무원 하려고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찰 공무원이 된 거예요. 남녀 차별 아닙니다. 남녀 차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 중에도 그런 경찰이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여경이 그 사건 현장으로부터 도망을 간 도피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해임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그래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관료제적 퍼스널리티입니다. 복지부동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내가 피해버리는 경찰인데. 그죠? 뭐 가스총도 있고 뭐 테이저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도망간 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밑에 있는 남자 경찰도 올라가질 않고요. 그 현관문이 뭐 이렇게 누르는 거여서 뭐 그 못 열었다라는 이유로 아이고 옆에 심지어 환경미화원이 막 비명 들리고 하니까 환경미화원이 그 유리를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그만 있으라고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관료제적 퍼스널리티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무사안일 복지부동과 관련이 되어서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절대로 뭐 양성평등 문제 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방금 제가 남자 경찰, 여자 경찰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레드테이프 했고요. 권력의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 바로 베버의 친구 미헬스가 말했던 과두제의 철칙입니다. 이건 권력 엘리트론, 정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피곤하니까, 복잡하니까, 그죠?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거 번거롭잖아요. 자,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과 직원의 수가 관계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은 계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서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요즘 같으면 우리 정보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이 얼마나 줄었어요. 근데 공무원 줄이지는 않죠. 공무원 줄기는 어렵죠. 이게 파킨슨 법칙입니다. 시릴 파킨슨이고요. 그 다음에 피터의 원리입니다. 자, 피터의 원리는 연공설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일정한 연수가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 자기 능력 이상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피터의 원리가 되고 딜버트의 원리도 다 기출입니다. 자, 딜버트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딜버트의 원리는 위험한 일을 하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쪽 사람들은 진급을 못하고 그냥 책임이 없는 내부 정리하는 뭐 인사는 그냥 서류 정리하는 거거든요. 어디 나가서 뭘 하는 게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급을 하더라 하는 게 이제 딜버트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튼의 관료제 역기능과 변형에 특기에서 동조 과잉, 형식주의, 무능화된 전문화, 무사안일주의, 자생집단화, 인간성 파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시스템, 과학적 관리 원리, 시간 동작 연구, 표준화, 차등적 성과급. 자, 그람시는 여기에서도 나오셔가지고요, 포드주의를 비판합니다. 포드주의가 이제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된 거예요. 자, 공장에서 일하고 그렇죠? 차등제 성과급을 주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가지고 자 햄버거 사가지고요. 그리고 포드 자동차 타고요. 교외로 나가가지고 이제 노는 또 헐리우드 영화 보러 가고요. 자, 이것이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었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을 점점 더 지배하려고 한다. 너 밤늦게까지 술 먹고 너 가정 좀 파괴되고 그러면 너 내일 나와서 일 못하지 않니? 너 회사 잘리지 않니?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직원들의 정신까지도 생활까지도 공장에서의 어떤 작업 업무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봤던 그람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브레이버먼은요, 구상과 실행의 분리와 노동의 쇠퇴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가 말한 인간 소외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구상은 했는데 구상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만드는 사람 따로 있어가지고 노동이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오르와 세이블은요, 길이 있다.
장인적 생산체계에 기초한 유연 전문화를 통해서 구상도 한다. 구상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게 피오로와 세이블입니다. 그다음에 쇼와 맥케인 이제 일탈 이론에서요. 사회 해체 이론입니다. 쇼와 맥케인은 시카고 대학의 교수들이죠. 그래서 시카고 학파라고 합니다. 자, 전위 지역입니다. 전위 지역. 그러니까 주로 도심 지역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땅값이 비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집으로 거기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뭐 회사나 공장이 들어오니까, 금융기관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계속 그걸 집으로 소유하면서 거기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비싸게 팔고 교외로 나가고 거기는 이제 밤이 되면 다 퇴근을 하니까 이제 그 집이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그런 지역을 전이지역이라고 그래요. 전이지역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도시화에 따른 사회 해체를, 그래서 사회 해체 이론이라고 하죠. 시카고 학파의 사회 해체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듀리켐의 아노미 이론이고요. 자, 무정부 상태, 사회 통합도에 따라서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 사회적 규제에 따라서 아노미적 자살과 숙명적 자살입니다. 그렇죠? 자살 유형을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머튼이 아노미 이론도 역시 뭐 기출입니다. 목표와 수단의 갈등, 괴리에 따라서 그게가 바로 아노미이고, 이 여기에 대해서 개인들이 적응을 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걸 다섯으로 구분을 하죠. 자, 다음에 코언의 비행 하위 문화 이론, 서덜랜드의 차별 교제 이론, 통제 이론. 그렇죠? 통제 이론은 새롭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일탈을 저지르느냐?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를 하면은 일탈을 안 저지를 텐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탈을 저지르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통제가 잘 안 되느냐?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유착, 유대감 이런 것들이 약했던 사람들. 그래서 통제 이론은 사회 유대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베커와 레머트의 딱지 붙이기 이론, 라벨링 티어리이고요. 그렇죠? 고프먼의 낙인 이론입니다. 뭐 스티그마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것도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퀴니의 비판 범죄 이론입니다. 자, 퀴니의 비판인데 비판 나오죠? 비판 나오면 누구를 떠올리라 그랬어요? 마르크스잖아요. 그러니까 갈등론적인 낙인 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계급들이 뭐 피지배 계급들의 어떤 청소년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들에게 대해서 낙인을 찍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퀴니 비판 범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에릭 올슨 라이트라고 하는, 자, 뿌티 부르주아제는 구중간 계급이 되고요. 새로운 중간 계급 다 모순적 위치에 있더라. 자, 그래서 구중간 계급, 신중간 계급 다 계급 관계 내에서의 모순적 위치, 기출이죠. 자, 마르크스입니다. 뭐 당연한 말들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45번. 배법. 다원적 불평등 이론이고요. 자, 시장에서의 위치, 시장 능력을 보죠. 신분 집단과 위신, 파당과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만으로 본 게 아니라 시장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부르디웨입니다. 학력 자본, 아비투스 기출이고요. 체화된 감각, 무의식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 자본이옵니다. 자, 구별짓기, 사치 취향, 필요 취향, 자유 취향, 문화 자본, 경제 자본. 그래서 경제 자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폐의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자식을 자꾸 교육을 잘 시켜서 어릴 때부터 뭐 흔히 말하는 사립 초등학교라든지 엘리트 학교 막 이런 특목고 이런 데 보내가지고 아이에게 엄청나게 과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아이가 뭐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산으로 물려주면 상속세 때려 맞잖아요. 그래서 은폐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7번 보드리아르 기호 가치를 중시하고요. 소비 자체가 문화가 됩니다. 백화점에 가서 소비를 하느냐, 뭐 전통시장에 가서 소비를 하느냐, 그렇죠? 뭐 카드로 하느냐, 할부로 하느냐, 뭐 현금으로 하느냐, 명품을 사느냐, 짝퉁을 사느냐, 이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품과 문화의 결합 또는 소비와 문화의 결합. 그렇죠? 이거 인증샷 찍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소비 이데올로기, 소비가 하나의 이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그 자체가 뭐 심지어 민주주의, 공산주의 하는 것처럼 하나의 이념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소비 이데올로기라고 장 보드리아르가 이름을 붙였죠. 호명을 통해서 개인의 소비 주체로 구성해냅니다. 그렇죠? 딱 뭐 적절합니다. 누구야, 이거 사야 돼. 네 마음껏 사거라, 네 개성에 맞는 거 사거라 그랬는데 다 똑같다 그랬죠. 시뮬라시오, 영어로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재현된 것이 실제, 현실을, 그러니까 현실을 재현으로 하는 어떤 행위를 시뮬라시옹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재현된 것, 이게 이제 시뮬라크르입니다. 그래서 미키 마우스를 예를 들어요. 실제로는 이거 쥐, 전 쥐 정말 싫어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톰과 제리의 그 톰도 귀엽게 나오잖아요.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의 그 쥐인데 귀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극사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재현된 것이 현실을 초과하는 것, 극단적으로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어떤 예를 들었느냐 하면 음식점 이야기를 듣죠. 맛집. 이미 유튜브로, 그렇죠? 먹방 유튜버 이런 걸로 막 우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막 소리까지 막 소리에다가 뭐 쩝쩝쩝쩝에다가 뭐 와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다 먹잖아요. 맛이 있는데 배가 부른데도 계속 들어가네요. 뭐 옆에 사람들이 뭐 30년째 오고 있어요. 막 이러니까 너무 그 음식에 대해서 막 너무 맛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거기 보여지는 그 음식이 시뮬라크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가서 먹다 보면 그냥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맛있어 이러면서 막 사진을 찍고 막 별 5개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옹, 짱보드리아르 대단하십니다. 자, 48번 배불런 과시소비 유한계급. 자, 49번 로스토의 진화론적 단계론 현대화 이론. 현대화 이론은 근대화론입니다. 자, 로스토는 경제학자입니다. 자, 경제학자이다 보니까 경제발전 5단계 이론으로 근대화론을 설명을 해요. 비행기가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거로 이제 설명을 하죠. 종속 이론입니다. 저발전 상태, 미발전이 아니고 저발전이다. 중심부와 위성. 그렇죠? 중심부와 주변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원어로는 달라요. 위성과 주변부가 다른데 그냥 지금 우리가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러스틴이라고도 하고 월러스타인이라고도 하고요. 자, 세계체 개 이론이라고도 하고 세계체 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중심부, 주변부 그리고 반주변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반주변부가 됩니다. 코리안 드림. 야, 니네도 일단은 한국을 따라잡으면 조만간에 미국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반미투쟁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은 한국부터 따라잡아. 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월러스타인의 세계체계 이론입니다. 르봉, 자, 이제 집단행동과 사회운동이죠. 르봉의 군중심리 이론입니다. 자, 사회심리학적 집합행동 이론의 선구자, 대표자, 그렇죠? 익명성, 전염, 피암시성 3가지 기제에 따라서 뭐 폭발적인 행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블루머의 사회심리학적 이론에서는 불안감이 서로 순환 반응하고요. 집합적인 흥분이 일어나고요. 군중행동이 일어납니다. 사회적인 전염이 일어나고요. 그것이 사회운동으로 지속되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 사회운동과 구체적인 사회운동, 표출적인 사회운동 세수로 나누는데 구체적 사회운동에는 혁명과 계획이 있습니다. 거입니다. 거의라고 하는 것은요. 뭐 거의, 이게 거의가 아니고 거입니다. 이름이에요. 학자 이름이 거입니다. 거. 자, 거의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 혁명이론, 정치폭력 현상에 주목을 했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집합적으로 형성이 되면 집합행동, 즉 혁명이 일어나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랑 달라요? 마르크스와 다르죠. 자, 데이비스도 마찬가지. 거와 데이비스는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심리학 혁명 이론과 상대적인 박탈감, 심리적인 기대와 현실사의 격차, 제2곡선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제2곡선 이론. 둘 다 마르크스 혁명 이론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자, 마르크스의 계급 혁명 이론, 정치혁명, 그리고 보다 궁극적인 혁명은, 그렇죠, 사회혁명으로 나아가야 되죠. 비판적 지식인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판적 지식인은 늘 그냥 중간적인 입장, 회색인,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옛날에 한참 마르크스에 빠져 있었던 그런 이제 뭐 서울대 이런 그 운동권 학생들이요. 자기가 이제 이 비판적 지식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다니던 그 부모가 정말 등골 빼가면서 뒷바라지 해가지고 서울대 와놓고서는 멀쩡하게 다니는 학교를 자퇴하고요. 위장 취업을 하죠. 구로공단에 가가지고 중졸이에요. 막 이러면서 위장 취업을 합니다. 거기서 땀 흘려서 일을 하고요. 또 거기서 막 야학 비슷하게 이런 것들도 하고 전태일 열사처럼 이제 막 뭐 근로기준법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때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막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민주화 이후에 다시 이제 학교에서 복학이 허용이 되어서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울대 졸업 이렇게 됐는데 그 중간에 위장 취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 뭐 비판적 지식인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데 이제 당연히 레닌은 아니다. 약한 고리 이론이다. 혁명적 지식인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왜? 레닌 자체가 지식인이잖아요.
레닌 본인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식인이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람시입니다. 억압적 지배와 헤게모니적 지배. 헤게모니적 지배, 헤게모니적 투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시민사회입니다. 억압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국가 공간이 국가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유기적 지식인을 이야기합니다. 유기적 지식인, 지식이 셋 나오는 거 구분하세요. 자, 유기적 지식인은 말 그대로 지배 계급의 유기적이었다가 이제 비지배 계급에게 유기적이어야 한다. 이런 유기. 그렇죠? 자, 59번 올슨의 합리적인 선택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건 정치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사람들이 집합행동으로 나선다. 사회운동에 나선다 하는 겁니다. 자, 스밀스의 가치 부가 이론 기출이고요. 자원 동원 이론도 기출입니다. 자, 다 알아둬야 합니다. 정체성 이론과 신사회 운동은 뭐 기출은 아닌데 내용은 워낙 복잡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신사회 운동 쪽으로 가면은 이제 하버마스도 나오죠. 자, 사회복지 제도 유형을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분리했을 때 자녀적 모델, 제도적 모델, 구조적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핑 안데르센이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보수조합주의, 자유주의 세수로 구분을 한 것도 알아두고요. 자, 65번 그람시의 시민사회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헤게모니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시민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처럼 러시아처럼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유럽 쪽에서는.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헤게모니 투쟁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헤게모니는 바로 지적, 도덕적, 정치적인 지도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전에 가까운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 베이스 캠프를 딱 구축을 해놓고 거기서 그냥 싸우다가 뭐 좀 약하게 세게 싸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딱 붙는 거 이거는 안 된다. 딱 붙는 거 이런 게 이제 러시아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지전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버마스의 공론장과 체계 생활세계 이론입니다. 정치적 공론장이 다시 재본건화되었습니다. 자, 뭐 문예적 공론장 이런 것처럼 뭐 카페, 사롱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사회 변화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제 점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권력이나 시장 권력이 너무 커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봐야 뭐 잘 아는 게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재본관화되는 거예요. 자, 체계는 복지 행정이나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목적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행정이나 시장, 그렇죠? 목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목적 합리성. 그렇죠? 도구적 합리성이라고도 합니다. 생활 세계는요, 시민사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생활 세계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중시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 즉, 생활 세계가 식민화되었다. 그래서 생활 세계, 지역사회를 살리는 신사회 운동을 하버마스도 강조합니다. 풀뿌리 민주정치 강조합니다. 바로 울리백과 연결이 되네요. 자, 울리백의 위험사회, 그리고 재귀적 현대화. 재귀적 현대화라고도 하고요. 성찰적 현대화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현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성찰해보자. 자, 페루는요, 오늘날 위험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예를 들면 자동차 문화가 있으면은 자동차 사고 나타나는 거, 이거 정상적 사고다라는 거. 그래서 노멀 액시던트라고. 자, 다음에 모턴의 과학적 윤리, 그 다음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자, 특정 과학자가 주장을 하면, 지식 주장을 하게 되면 여러 과학자 사회에서 그걸 합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합니다. 저 특정 과학자 주장이 맞나? 우리가 받아들일까? 맞기는 한데, 제가 지금 못 배우고 그냥 동네에서 혼자 공부 안 했는데, 저거 인정하면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공부를 오래 했는데, 우리 명성이 오히려 이거 뭐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과학자 사회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전해 나가더라라고 하는 게 토마스 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게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정이 되는 그 과학이 바로 정상과학이 되는 겁니다. 정상과학. 자,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으로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의 분석 단위와 관련된 오류로서는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있고요. 기출입니다. 뭐 대부분이 기출이에요. 자, 검정 변수, 통제 변수입니다. 확인해보자, 테스트해보자. 자, 이 변수 간 관계가 분명한지, 엉뚱한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통제를 하는 변수 세 가지, 외생 변수, 매개 변수, 선행 변수. 자, 측정 수준에 따라서 측정을 분류할 때는 단순히 남자, 여자와 같이, 그냥 어떤 질적인 구분만 하는 것, 바로 명목 측정이고요. 상층, 중층, 하층과 같이 서열이 있는 것, 서열 측정입니다. 자, 등간 측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간격이 같은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비율 측정은 0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
0이 실질적인 값을 갖는 것, 절대적인 값을 갖는 게 비율 측정이고 나머지는 등간 측정하고 같은 게 비율 측정입니다. 자,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사회과 경론에서도 나오고요. 잘 알 겁니다.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확률 표집에는 단수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 집락 표집 있고요. 층화 표집에는 비례 층화 표집도 있고요. 집락 표집에는 다단계 집락 표집도 있죠. 군지 표집 또는 덩어리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자, 비확률 표집 방법은 유의적 표집입니다. 유의적 표집. 판단적 표집 또는 목적 표집이라고, 이건 물가지수 생각하는, 물가지수 산출하는 것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편의 표집은 자기 그 학교의 선생님을 자기가 알아요. 아니면 자기 동네에 그 학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의 표집이고요. 눈덩이 표집은 누적 표집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뭐 대화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할 때, 그 면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눈덩이가 굴러가는 거죠. 자, 할당 표집입니다. 이건 설명을 뺄게요. 자, 다음에 출계율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출계율이라는 글자, 3글자 쓰게 하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출신 계통을 정하는 룰이에요. 출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고요. 룰입니다. 룰. 그렇죠? 그래서 단계.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하나로만 내려가는 게 단계. 엄마, 아빠 같이 내려가는 게 양계. 부계율, 그렇죠? 단계고요. 모계율도 단계겠죠. 선계율도 단계겠죠. 그렇죠? 선계율은 골라서. 이중출계율은 이제 양계가 됐겠습니다. 이중출계율. 남성 사냥꾼 가설과 여성 채집자 가설도 기출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나오면 우리는 그냥 찾으면 됩니다. 문화인류학 관점, 총체론, 그리고 상대론, 비교론, 속성 5가지. 문화 제국주의, 자, 문화의 미국화. 문화의 미국화에는 맥도날드화 있어. 맥도날드화. 그렇죠. 디즈니화. 이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자, 문화 사대주의, 다른 나라 사람, 미국 아닌 다른 사람들은 문화 사대주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자문화 중심주의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프란츠 보아스의 역사적인 특수주의, 현지 조사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에스키모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했어요. 그 제자가 바로 루스 베네딕트이고요. 문화의 패턴, 문화 유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아폴로형과 디오니소스형, 니체의 글에서 요 포인트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부족을 비교를 했어요. 가운데 있는 도부족은 여기서는 빠집니다. 전파주의에는 이집트 학파가 있고요. 독오 학파가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학파가 있고요. 자, 말리노프스키는 기능주의입니다. 역시 참여견차를 강조했고요. 자, 심리적 기능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심리적 기능주의. 어떤 욕구 충족, 심리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것. 자, 레드클리프 브라운은 그냥 형식상 어디 한 군데 갔다 오긴 했지만 그렇게 참여관찰을 강조했던 사람은 아니고 이론적으로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죠. 구조기능주의랍니다. 구조. 그래서 사회학적 기능주의, 그리고 짧게 구조주의.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와 레드클리프 브라운의 구조주의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오잖아요. 자,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 그렇죠? 자민족 중심, 모든 사람,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동일한 어떤 심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민족 중심주의 편견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전논한국 운동 기출이고요. 유령춤, 하물의식 이런 것들도 있었다. 뭔지는 대충 들어는 봤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이널 핵심 체크 사회문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점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